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자세히 설명했는데 상대방은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하나의 문장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핵심이 흐려지고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오늘은 말을 쉽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단문으로 말하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문장에는 한 가지 내용만 담으십시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뇌는 마침표를 기준으로 들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토요일 오후 2시에 시민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문장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행사의 목적과 기대 효과, 날짜와 시간, 장소와 협조 사항까지 한꺼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장소는 시민공원입니다. 주민 참여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전달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문장을 짧고 분명하게 나누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도 조리 있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결정하기가 쉬워지고 말하는 사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문장에는 한 가지 내용만 담는다. 우리의 뇌는 마침표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글을 읽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 어렵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전달할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조금 길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내용을 처음 접합니다. 긴 문장이 계속 이어지면 앞부분을 기억하면서 뒷부분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놓치게 됩니다. 특히 회의나 발표에서는 긴 문장이 큰 문제가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계획을 다시 세워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말하는 사람의 결론이 모호하게 들립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를 줄여서 다시 계획하겠습니다. 짧은 문장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자신감과 확신도 느껴집니다. 반대로 문장이 길어지면 그런데, 그래서, 하지만, 그리고와 같은 연결어가 계속 붙습니다. 말이 꼬이고 불필요한 표현도 많아집니다. 결국 말하는 사람조차 자신이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놓치게 됩니다. 단문으로 말하기의 기본은 생각을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 차례차례 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 문장 안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내용만 넣으세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꼭 필요할 때만 자연스러운 연결어를 사용하세요. 기억하십시오. 한 문장에는 한 가지 내용만 담는다. 말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긴 문장을 어떻게 짧고 분명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단문으로 말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결론부터 말하십시오.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담당자가 출장 중이고 내부 검토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원래 금요일까지 받기로 한 자료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상사는 말을 끝까지 들어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부장님, 거래처 자료가 이틀 늦어집니다. 담당자가 출장 중입니다.
내부 검토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첫 문장에서 바로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문장들은 그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둘째, 접속사를 줄이십시오. 다음 문장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발표를 준비했지만 긴장해서 실수했고 그래서 많이 아쉬웠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때문에와 같은 접속 표현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문장을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발표할 때 긴장해서 실수했습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발표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문장이 짧아지자 내용이 선명해지고 말에도 힘이 생깁니다. 셋째, 문장 끝을 분명하게 닫으십시오.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은 문장을 제대로 끝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일이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는 단호하게 문장을 끝내야 합니다. 제 의견은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장의 끝을 분명하게 닫아야 자신의 생각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문은 발표나 회의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대화할 때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잔소리가 길어지면 핵심이 사라집니다. 너는 왜 방을 정리하라고 몇 번을 말해도 듣지 않고 옷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책상도 정리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는 물건을 찾지 못한다고 하니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부모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보다 화난 감정만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바꿔보십시오. 벗은 옷은 옷걸이에 걸어라. 책은 책꽂이에 꽂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10분 동안 방을 정리해볼까? 짧고 분명합니다. 아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문으로 말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한 문장에는 한 가지 내용만 담으십시오. 둘째, 결론부터 말하고 이유를 덧붙이십시오. 셋째, 접속사를 줄이고 문장을 분명하게 끝맺으십시오. 짧게 끊어 말하면 생각이 잘 정리됩니다. 말에도 힘이 생깁니다. 듣는 사람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단문으로 말하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